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시어머니는 서방님이 늦장가를 간 바람에 오랫동안 두 분이 함께 지내오다가 혼자 사시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생활비와 용돈은 명절 때가 아니면 드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방님이 결혼한 후에도 생활비를 바로 끊을 수가 없어서 동서가 적지 않은 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동서와 서방님은 공무원이었는데 동서에게 들은 말로는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의 월급을 통째로 다 드렸었다고 했어요. 그나마 생활비 100만 원을 드린다는 조건으로 월급을 통째로 드리지 않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닌가요?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드려야 한다니요. 그래도 저는 선뜻 내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함께 맞벌이는 학원이 있어도 아들 둘을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원체 많아서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그만큼의 생활비를 내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 동서한테 미안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는 있어도 단 한 번도 그만큼의 생활비를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드릴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고 두 아들까지 키우려니까 빠듯한 살림살이에 지치기만 한데 시어머니 생활비는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동안 서방님이랑 살면서 서방님이 월급 관리를 해오셨던 터라 그러신 거였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막상 서방님이 결혼을 하신다니까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돈은 서방님과 남편의 학비와 남편이 결혼할 때 저희에게 전세금을 보태신 걸로 대부분 다 쓰셨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서 서방님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준 것도 없는데 용돈까지 달라고 말씀을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눈치를 챘던 시누이가 나서서 결혼 전에 동서한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언제까지나 동서네가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함께 나눠서 드리자는 말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퇴근하면서 시댁을 들리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저에게 김치통 한 통을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네가 바빠서 반찬을 잘 못해먹는 것 같아서 무생채를 한 통 만들었다. 네 동서한테는 한 말 하지 말고 너만 해주는 거니까 그래 알아라. 어머니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거 채 써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다음부턴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깨를 두드리시며 그러셨어요. 내가 어깨가 파개지도록 왜 했겠냐? 며느리가 이쁘겠냐? 아들이 이뻐서 그러겠냐? 다 내 손자들 먹으라고 그런 거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러냐? 그럼 온 김에 한 장 내놓고 가거라. 네? 한 장이요? 왜 그러냐? 묵값이 얼마나 된 줄이나 아냐? 그리고 내가 시장에서 이거 들고 오느라 진이 다 빠지고 양념은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이나 알아? 재료값만 주고 가거라. 아, 네, 그래야죠. 그래서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웬만해선 저에게 돈 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동서가 주는 100만 원으로 생활비로 쓰시기에는 부족하실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드린 10만 원을 보시고는 약간 실망하신 눈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드려야 하는데 저도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알았다. 누가 뭐라고 했냐? 얼른 들고 가거라. 그래서 무생채 김치 한 통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시누이가 찾아왔어요. 아가씨가 웬일이에요? 언니 연락 않고 와서 미안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네? 저녁 식사는 했어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어야죠. 퇴근하는 길에 길이 좀 막히길래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언니 우리 엄마 말이에요. 네? 어머니가 왜요? 우리 엄마 불쌍하지 않아요? 아가씨 어머니가 왜 불쌍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얼굴색이 딱 변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인가 봐요. 언니 그동안 나나 우리 엄마나 언니랑 오빠한테 한 번이라도 불만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자세히 말해봐요. 어제 엄마 집에 왔다 갔다면서요? 그게 어째서요? 언니는 어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인색해요? 네? 언니는 언니네 친정엄마한테도 용돈 10만 원 드려요?
그때서야 신우이가 저한테 온 이유를 알았어요. 아가씨,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지 언니도 알잖아요. 용돈을 달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고 뭐라도 주면서 용돈을 달라고 하실 참이었는데 딸랑 무김치 담은 값만 주고 가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서운하셨어요? 언니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딸랑 10만 원 주면 손이 안 부끄러워요? 우리 엄마가 거지예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아가씨, 아마도 어머니가 제가 드린 돈 10만 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아가씨한테 뭘 하셨는가 본데요. 제가 괜히 드렸네요. 뭐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따로 용돈을 드리진 않고 있어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데 뭘 그래요. 어머니가 무김치 재료값만 달라고 하셨는데 돈 10만 원이면 적어요? 언니, 그 말은 곧 용돈 좀 달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딱 한 장만 달라고 했더니 그것만 줘요? 언니랑 오빠가 하도 돈을 안 주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아가씨, 어머니도 전에 민수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못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동안 민수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직장도 잘려서 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가 쥐꼬리만한 돈으로 겨우 아둥바둥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바랄 걸 바라셔야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자기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 어디 있냐면 난리였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언니랑 오빠한테 힘들까 봐서 돈 들 일이 있어도 못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이젠 오빠도 언니도 둘이 벌고 사니까 엄마 생활비는 매달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 드리는 문제는 같이 의논하면 되죠. 그리고 어머니께 전하세요. 10만 원 받으시고 자존심이 상하셨다면 다시 돌려주시라고 하세요. 저한테 그 10만 원이 아주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돈을 드린다거나 할 일은 없을 테니까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에게 계속해서 가지도 않고 열불을 냈어요. 키껏 어쩌다 10만 원을 거지한테 적선하지 던져줬으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해요. 그래요. 내가 엄마한테 준 돈 10만 원 대신 돌려줄게요. 추잡스러워서 다시는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두고 봐요. 그리고는 신우이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10장을 제 얼굴 앞에다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습니다. 돈 10만 원을 우습게 알다니 얼마나 여유만만하면 그럴까. 어머니가 우리보다 형편이 나으신가 보네. 이런 괘씸한 신우이와 생각해서 드린 10만 원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며 신우이에게 말해서 저한테까지 달려오게 만들었던 시어머니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해서 온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 어제 내가 어머니한테 10만 원을 드렸더니 거지 취급했다고 자존심 상하신대. 그래? 엄마가 살만하신가 보다.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얼마는 매달 보태드려야 한다고 마음이 쓰였는데 잘 됐네. 그런데 얼마 후 아까 왔다 갔다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오빠, 엄마 말이야. 작은 올케도 매달 엄마한테 100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오빠도 그만큼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랬어요. 좋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가 돈만 많이 벌면 기분 좋게 왜 못 드리냐? 너랑 재수 씨가 각각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거 충분하지 않겠냐? 뭐야? 난 거기다 왜 끼어넣어? 날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 너도 100만 원 내야지. 엄마 자존심을 지켜드리려면 너도 100만 원 드려라. 나는 그럴 돈이 없다. 내가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마. 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더라고요. 엄마, 전데요. 찬우 엄마가 돈 10만 원 드린 거 기분 나쁘셨다면서요? 그거 죄송하고요. 저희는 여유가 없어서 엄마 자존심 세워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 하세요. 대신에 수연이가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린대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에게 누구에게든지 전화가 와도 당분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생신 때도 조그만 선물만 준비하고 따로 현금은 드릴 생각도 하지 마. 앞으로는 일절 용돈이니 뭐니 해서 드리지 마. 괜히 주고 욕먹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돈 200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고정지출도 없으신데요. 그렇게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더니 차라리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후에 동서에게서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줬더니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도 사실은 여유가 없대요.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했거든요. 이자도 만만치 않아서 어머니께 용돈을 반으로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형편껏 드려야지 어쩌겠어. 아가씨도 웃기지 않아요? 자기도 100만 원을 어머니 용돈으로 드리겠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얼마나 형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민준 씨가 어머니 휴대폰 요금 때문에 어머니 계좌 정리를 대신 해주다가 알았잖아요. 딱 10만 원을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어이없지 않아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그래서 서방님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여쭙대요. 엄마, 수연이가 엄마한테 100만 원 드리고 있죠? 응, 그래. 그건 왜 그러냐? 그러자 서방님이 시어머니 얼굴 똑바로 쳐다보자 그제서야 아차 싶으셨는지 그러시더랍니다. 너 혹시 내 통장 봤냐? 엄마, 왜 거짓말 하세요? 아, 그거 수연이가 좀 힘들잖니. 내가 어떻게 수연이한테 100만 원씩이나 받냐? 그럼 저는 안 힘들어요? 저나 형한테도 100만 원을 받으실 생각이었잖아요. 그건 다르지. 내 아들한테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받는 건데 수연이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10만 원씩 형제들이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만 100만 원을 주면 되겠냐? 그래도 자존심에 10만 원을 준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1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했으니까 행여라도 넌 입 다물어라. 알았냐? 그래서 서방님이 시어머니께 그랬대요. 엄마, 솔직히 나도 힘들어요. 엄마 이런저런 공과금도 형이 내주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매달 장모님한테 용돈 한 번도 안 드리고 있어요. 엄마한테만 100만 원을 드리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요. 저도 10만 원, 형네도 10만 원 드리면 공평하겠네요. 그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서방님이 논리 정연하게 확실히 정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신우이한테 전화까지 해서 그렇게 하자고 못 박았다네요. 그러자 신우이가 그러더래요. 오빠 미쳤어? 언니들이 알면 얼마나 나를 우습게 알겠어. 그냥 모른 척 하란 말이야. 그럼 네가 100만 원을 내면 되는 거잖아. 웃기고 자빠졌어. 그들의 신우이는 창피했는지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동서 혼자서 시어머니께 100만 원을 드려서 미안했었는데 10만 원씩 각자 드리기로 하니까 저는 남편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어머니만 좋다 말았습니다. 졸지에 300만 원 받으렸다. 30만 원밖에 생겼으니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